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12일 수요일이에요.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오면은 약간의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다가 이제 내일 모레면 쉴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좀 편안한 것도 있고 양쪽 다 그런 기분이 느껴질 거예요. 피곤함과 그 다음에 기대감 뭐 이런 거. 그러면 저와는 기대감을 갖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요. 이거는 즐기다. 그러면 이 가죽혁과 그 다음에 칼날 인이 결합이 돼 갖고 즐기다. 그러면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인대가 늘어났다, 인대가 끊어졌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인대라는 거는 그 뼈 마디를 이어주고 있는 그 탄력 있는 어떤 힘줄을 이제 말하는데 그 단어 말고도 예를 들어서 강인하다 이러면은 강인하다는 게 이제 힘차고 끈질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참을 인자가 아니라 이 즐길 인자를 쓴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딱 보셔도 이 칼날 인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가죽혁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가죽혁이라는 것만 딱 연상을 해도 가죽은 좀 질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기다라는 의미의 가죽과 뜻이 이제 상통하니까 당연히 가죽혁이 부수가 되겠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인대라는 말도 많이 이게 익숙한 게 귀에 많이 들었던 거예요. 뭐 인대가 늘어났다 뭐 이런 표현 흔하게 들리는 그 단어죠. 인대라는 게. 그렇지만은 한자를 인대할 때 인자가 저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낯설죠,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칼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칼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 이게 도마에다 뭐 음식을 썰은다 그러면 날카로운 부분이 이렇게 썰리잖아요. 뭐 어떤 물체를 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왜 만화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주 유난히 날카롭다 그러면 뭔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딱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요거 하나만, 요거만 빼면은 이거는 칼도지만은 저거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날을 뜻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이 인을 나타내는 그 소리, 칼날 인 할 때 인을 나타내는 거고 즐기다라는 거는 가죽. 그러니까 가죽도 제가 여러 번 했죠. 가죽 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가죽이가 있고, 가죽혁이 있고, 그러면 다 똑같이 가죽이란 뜻이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건 이거는 이제 동물의 가죽에서 막 벗겨낸 상태고, 벗겨내면 이제 시간이 좀 이제 지나면 약간 쭈글쭈글 이러면서 쫄아드는데, 그걸 잘 다뤄놓은 거를 여기 가죽위가 되는 거고, 가죽혁은 가공한 거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죽혁으로 기억을 하셔서 가죽은 즐기기 때문에 즐기다라는 뜻에 해당되는 그 부수가 되는 거고 칼날이는 음을 빌려준 전형적인 형성문자다. 가죽혁을 빼도 인, 껴도 인, 그죠? 형성문자가 우리가 딱 이제는 뭐 형성문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 속에 다 남아있으시리라 믿고 또 이렇게 한자는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형성 문자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다만, 단지 이런 말 할 때 그러면 여기에 다만 단이랑 결합이 돼갖고 이 뜻이 똑같죠. 이거는 단지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남자라는 이유, 이런 거 우리 문장 속에서 한정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다만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건 아까 단지 이것도 있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금자를 쓰면은 지금이라는 단어가 한글이 아니라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건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바로 이 순간 이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이라는 게 순 한글이 아니라 한자였구나. 근데 이것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만지하고 뜻이 같은 거는 다만단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자원 설명을 드리자면
자전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입구하고 8팔인데 이 모양이 8팔이지만은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입 밖으로 무슨 얘기를 할 때,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입김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날씨가 이게 내 체온보다 높거나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체온이랑 비슷하거나 하여튼 영하의 어떤 추운 날씨가 아닌 다음에는 입김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말고 입김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아래로 드리워져 있는 모양,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할 때 입김이 이제 밑으로 이제 드리워져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말의 여운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전에 보면은 이걸 찾아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이 아래로 드리워져 있는 모양으로 그다음에 말의 여운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만지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할 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말할 왈 같은 경우도 이 입에서 지금 한획에 있는 건 뭐냐면 입을 이렇게 벌리게 되면 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혀라는 거는 우리 신체의 기능 중에서 이 말을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말이 이게 혀가 굳었다면 말을 할 때 제대로 이렇게 불분명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와 말할 왈에 가로줄이 있는 거는 혀를 말하는 건데 말할 때 이 입을 말할 때 입이 벌려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혀가 보이는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김이 드리워져 있는 모양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한자가 쉽지만 그래도 지금이란 단어가 한자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다만지하고 뜻이 같은 건 다만단이다. 이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게요. 이거는 오랑캐 적. 자, 이 오랑캐 적 같은 경우에는 대표 훈음이 오랑캐 적이지만 낮은 관리 아니면 빠르다, 뛰는 모양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랑캐 적 하면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사방이 과거에 옛날에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동서남북 자기 중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 오랑캐를 동이, 서쪽은 서융,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적 할 때 북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게 보면은 우리도 과거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위에 이제 중국 이렇게 땅이 있으면 그 위에 그러니까 오랑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하기는 우리나라를 빼놓은 다른 나라 일본에서도 우리 쳐들어왔고 중국 그러니까 청나라라든지 과거를 따지면은 우리 역사에서 보면 청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침입해갖고 병자호란 이렇게 일으켰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오랑캐라 하면은 말이 오랑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도적인데 이거는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도적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보면 앞에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개견변이에요. 즉 개견변이 나올 때는 그닥 좋은 뜻이 별로 없어요. 뭐 동물을 뜻하는 건 뭐 많이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은 다음엔 그다지 썩 좋은 뜻은 별로 안 나와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설명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자전이 아니라 자원 설명에 보면 이 글자가 이렇게 써져 있고 불화가 아닌 또역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또역자 보면은 또역 할 때 여기에 종성 기역하고 그 다음에 중성 모음이 음성 모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음을 이어준 형성 문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랑캐적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역사를 딱 봐도 만약에 과거에 청나라가 침입을 했을 때 보면은 병자호란 때 침입한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또 침입한 게 1627년에도 또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묘호란, 그 다음에 또 병자호란도 있었고, 이쪽에 임진왜란도 있었고,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지만 그 전에 세종대왕 때도 자꾸 일본이 이게 침입해 오니까 세종대왕이 왜 이종무를 시켜서 왜구를 토벌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침입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또 여기 나온 거는
여기에는 이 오랑캐라는 뜻으로 지금 개견이 나와 있는 거고, 이 오랑캐라는 건 사람들은 한 번으로 침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또 하고 또 침입했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불화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불화로 만약에 연상이 된다면, 과거에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목민들이 서로 이게 막 그 훔치고 뭐 이러려고, 예, 우리가 보면은 대호자도 이렇게 딱 보면은, 오랑캐 호자도 보면은 달월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편하게 잘 때 그때 게릴라 작전으로 딱 급습을 해서 동물을 훔쳐간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불화가 나온 거는 원래는 이제 또역자였는데 그 나중에 불화로 바뀌었다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금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